chase the sun, find the beautiful. 사삼이 국가보상, 또 수영의 명예회복 등 정의로운 해결의 길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사삼 영상, 사삼 영화 등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영상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를 개최하게 됐고, 물론 이 영화제가 다른 형식을 빌지 않고 이제 상영회식으로 진행되지만 앞으로 여건이 닿으면은 더 발전한 모습으로 변화를 지켜보려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영상의 역할 중에 제작자가 고초를 겪거나 수배당하고 또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구속당하고 등도 고초도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노고도 격려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6월 30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11월까지 총 19편이 상영됩니다. 사삼 영상 영화뿐만 아니고 국내의 과거사, 평화 인권을 다룬 많은 작품들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삼 영화제 집행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현재는 제주 한라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인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단체나 기관에서 이제 일시적인 기간을 두고 사삼 영화를 이제 상영회 형식의 전 행사를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사삼 영화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행사를 한 건 저 기억으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또 새로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는 이런 순간에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영화제 개최를 위해서 통큰 결정을 해주신 사삼평화재단 그리고 JDC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7년도 6월항쟁 공간 이후에 이제 어쩌면 사삼 진상규명에 대한 운동이 보물처럼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사삼 영화, 사삼을 주제로 한 영상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저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사삼이 이제 전국화 세계화에 대한 이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사삼 영화가 지금 전국화 세계화의 초석을 닦은 아주 중요한 매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삼의 가치들을 이제 전국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사삼 영화, 영상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제에서는 단순히 영화를 보고 감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삼 영화가 역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그리고 어떤 위상을 갖는가에 대해서 좀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75년 기간 속에서 이제 사삼의 많은 이제 성과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또 집약이 되고 그렇게 계승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사삼 영화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화된, 하나의 아카이브화된 어떤 그런 체계화된 기록물로서 좀 제대로 보존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아마 목록화를 하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잘 체계적으로 보존이 되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989년 MBC에서 처음 만들었던 현대사의 큰 상처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올해까지 많은 사삼 다큐멘터리들 그리고 뉴스 기획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도민들이 볼 수 있는 창구가 없고 또 아카이브화된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도민들의 공론을 모으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를 담아서 이번 영화제 30날 개막을 하고요.
많은 도민들께서 함께해 주셔가지고 영화제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그리고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집행위원회라든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예산입니다. 예산. 쉽게 말해서 예산이 이제 확보돼야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하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좀 확정되어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JDC 협업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JDC도 지금 계속 지원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는 조금 이제 이 행사가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바람이 있죠.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는 특히 이제 영화제는 좀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토양이 척박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여민에서 하고 있는 여성영화제가 좀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뿔을 내리면서 지속 가능한 행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뭐 인력극장 외에 다른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영화제에 이번 싹이 트여 있는 영화제를 좀 이제 도민사회에서 많은 관심 지원을 통해서 좀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사실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19편은 어떻게 선정된 거고요? 혹시 이번 영화제를 위해서 새롭게 만드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영화제를 이제 준비한다고 하면 원래 정석적으로 간다고 하면 1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평화재단에서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올해 사실은 초에 거의 뭐 2월, 3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좀 촉박한 시간 속에서 준비가 됐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이제 이런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초기 작품들을 이제 일단은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김동완 감독님 작품들을 개막작으로 선정을 했고 거기에 뭐 조성범 감독 작품도 사실은 뭐 새롭게 만들어진 작품들, 개봉 예정 작품들을 초청하면 좋은데 시간이나 여유가 사실은 없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영화는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이 해결이 돼야 이게 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작권을 이제 허락을 받는 시간도 좀 촉박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제 많은 작품들을 갖고 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JDC가 1억 5천 그리고 저희 자부담 포함해서 1억 6천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영화제 하면 이제 뭐 짧게는 뭐 3일에서 5일부터 뭐 일주 열흘까지 이렇게 쭉 하나의 기간을 잡아서 영화를 이제 집중적으로 트는 사실은 그런 컨셉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화제 부분인데 매달 정기 상영회 형식으로 기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뭐 이게 어떤 반응이나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영화제가 개막식 이후로 해서 매달 입소문이 나고 조금 이제 도민들 사이에서 좀 관심이 높아지면 아마 가면 갈수록 좀 참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부적인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중적으로 검증되고 재미가 있는 영화도 극장에서 잘 안 가게 되는 그런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대중성이 좀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사상 영화를 이제 주중에 틀면 상당히 좀 관객 동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최대한 도민들께서 좀 시간에 걱정 없이 구애됨 없이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서 주말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대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영화제는 이제 학생들 청소년 학생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학생들도 좀 시간 걱정 없이 볼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잡기 위해서 주말 중심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